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캐스터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 대 아스날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경기를 봤는데요. 레알 팬들에겐 참 뼈아픈 이 줄 하나가 레알 마드리드 팀명에 그어졌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두 대회 연속 8강에서 프리미어리그 팀에게 탈락하는 결과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아스날은 중계 중에 얼핏 듣기로는 2009년 이후로 처음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는 일단 부카요 사카가 정말 어떤 선수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를 떠나서 정말 멋진 움직임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 살리바의 실수를 틈타서 비니시우스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그래도 짧게 남은 시간이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이 좀 불이 붙나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음바페가 좀 부상으로 물러나고 레알 마드리드가 득점을 위해서 모드리치, 세바요스, 브라임 디아즈 이런 선수들을 투입했지만 결국 무너진 밸런스를 감당하지 못한 채로 득점 내도 실패했고, 결국 마르티넬리에게 마지막에 쐐기골을 얻어맞으면서 오늘 경기 스코어 2대1, 종합 스코어는 5대1로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여정을 마치게 됐습니다. 글쎄요, 무관의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안첼로티 감독과의 이별 가능성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안첼로티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 말년이 그렇게 행복하게 기억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조금은 들고, 일단 오늘 경기 통계를 보면은 일단 득점에 있어서는 딱 그 XG 값대로 나온 것 같아요. 아스날이 정말 많은 기회를 생각보다 만들었고 2.05라는 높은 XG 값을 기록했고, 그걸 모두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빅찬 스미스가 한번 있긴 했지만 이거는 쿠르투아가 잘 막은 거였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 비니시우스의 그 득점, 살리바의 실수로부터 나온 그 득점을 제외하면 찬스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유효 슈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로였는데 후반전에 그래도 좀 3번의 슈팅을 기록했고, 슈팅 수도 후반전에 좀 편중되어 있는 슈팅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3골이 필요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전반전부터 좀 많이 공세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어야 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또 레알 마드리드가 베르나베우라는 홈에서 그런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했기에 어떤 진출팀은 아스날이 확정적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경기 자체는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탄탄하게 쌓아놓은 아스날의 블락을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은 뚫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전날 봤던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가 계속 생각나는 이유는, 사실 레알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진 구성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정통파 스트라이커 없이 파리도 덴벨레, 흐비차 크바라츠켈리아의 고정된 2명의 공격수에다가 바르콜라와 데즈레두에가 지금 로테이션을 돌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는 물론 음바페가 파리에서 스트라이커 역할을 했지만 본인은 왼쪽 윙어를 선호할 정도로 정통파 스트라이커는 아니란 말이죠. 음바페,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이 3명의 공격수가 도는데, 득점이 필요한 입장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이 3명의 공격수를 두고 뒷공간에 찔러주는 어떤 빌드업 혹은 차분히 끌고 올라오는 축구가 아니라 뒤에서 그냥 뻥뻥 때려댔거든요. 그럼 사실 아스날의 수비진이 비록 실수를 하긴 했지만 살리바가 버티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그런 롱킥으로는 뚫어내기 어려웠는데 경기 초반 컨셉이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키비오르가 아스날 팬들에게 좋은 의미로, 레알 팬들에겐 나쁜 의미로 경기에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데인마크를 하면서 선수를 놓치는 장면이 당연히 없었고, 그렇다고 대단한 수비를 한 것도 없었거든요. 살리바는 정말 멋진 수비를 많이 보여줬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스날의 어떤 수비적인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키비오르, 그쪽을 대단히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물러나고 어떤 감독이 올지 모르겠고, 안첼로티 감독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레알 마드리드 축구에 필요한 공격수가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그동안 잘했을 때를 보면은 호날두가 됐든 비니시우스가 됐든 누가 됐든 크랙 플레이어가 있긴 했지만 결국 중요한 자리에 톱이 있었단 말이죠. 벤제마가 오랜 시간 그 역할을 해줬고, 그 전에 반니스텔루이나 라울
곤잘레스가 그런 역할을 해줬고 하다못해 호셀루도 그런 역할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조커로서 들어갈 정통파 스트라이커조차 없는 게 굉장히 레알 마드리드로서는 다음 시즌 스쿼드 개편에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누노 멘데스든 아놀드든 그 측면 수비수들의 퀄리티도 당연히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일단 부상자들이 돌아와서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게 레알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5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력을 갖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2대회 연속 8강에서 떨어졌다는 것.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8강 이상 올라가고 있다는 뜻도 되겠지만,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이 주는 그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레알 팬들은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결과를 2시즌 연속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아스날은 오늘 사실 흠잡을 게 거의 없는 경기긴 했습니다. 흠잡을 게 거의 없는 경기긴 했는데, 토마스 파티가 마지막에 리디거와의 신경전을 통해서 좀 필요 없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파리 생제르맹과의 4강전에 못 나오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최근에 우리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봤을 때 비티냐, 주앙 네베스, 파비안 루이스로 이어지는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이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뭐 어떤 패스의 세밀함이나 어떤 대단한 돌파력이나 중거리 슛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세 선수가 똘똘 뭉쳐서 정말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 레벨로 앞에 있는 덴벨레와 크바라츠켈리아, 그리고 뭐 데스레두에가 됐든 바르콜라가 됐든 그쪽에 공을 잘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그 역할을 그들을 막아내야 되는 파티가 없다는 게 아스날에게는 1차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데클란 라이스가 버티고는 있지만 데클란 라이스가 그렇게 잘하고 과감한 전진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파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파티의 공백을 느끼는 4강 1차전이 될 건데, 그 부분을 잘 이겨내고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은 아스날이 많이 웅크렸고 그거를 레알이 좀 수준 높게 뚫어내지 못해서 그간 봤던 챔피언스 리그 경기 중에 뭐 수준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조금은 도파민이 부족한 경기긴 했는데, 그래도 양 팀의 어떤 투지와 또 수준 높은 수비 전술은 또 인상 깊게 봤습니다. 내일 이제 유로파 경기를 봐야 되는데 쉽지 않은 시청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경기로 어느 정도의 예방 주사는 맞지 않았나. 내일은 좀 한 팀이 굉장히 못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제가 입고 있는 유니폼 팀이 못할 것 같은데, 못해서 재미없는 경기, 그리고 잘하지만 재미없는 경기, 그리고 잘해서 재미있는 경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못해서 재미있는 경기는 조금 논외로 치고, 파리 생제르맹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는 두 팀 다 너무 화끈하게 붙으면서 잘해서 재밌는 경기였고, 오늘은 양 팀이 혹은 한 팀이 너무 컨셉적으로 잘해서 조금은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보는 맛은 좀 떨어졌던 경기. 그리고 내일은 진짜 못해서 재미없을 것 같은 경기인데, 주말까지 좀 재밌는 경기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반대쪽 브라켓에서는 바르셀로나와 인터밀란이 준결승전을 치르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4월 말에 저는 또 챔피언스리그 파리 생제르맹 대 아스날의 경기를 아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의 축구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기 때문에 파리의 경기를 눈여겨보지 않을까. 물론 여기는 좀 제 시청자분들은 좀 이제 오일머니를 갖고 있는 팀들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뭐 이강인 선수 때문만은 아니고 그냥 제가 요즘 파리 축구가 굉장히 재밌어 보여서 아마 파리 경기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한 4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토트넘도 부디 유로파리그 4강에 진출해서 하나의 트로피를 좀 따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레알 팬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아스날 팬들에게는 약간의 축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바!